AI 인공지능 에디터로 한번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상품명을 잘 만들어야 의도했던 상세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이 읽기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일 최종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이제 구매까지 연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기업을 팔았을 때 이제 사례입니다. A하고 B인데 A는 그냥 뭐 평범한 기업이지만 B는 한번 먹고 싶은 그런 기능으로 해서 설득적 요소로 작성을 한 거예요. 네, 블루베리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정보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죠 요즘에는. 그래서 감성적인 요소가 잘 들어가야 됩니다. 교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내가 이거를 읽을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아주 짧아요. 쓰고 볼 때에서 내려가면서 읽지 말까 안 읽을까 3초. 그만큼 이 상단의 캐치프라이즈를 잘 만드셔야 돼요. 보통 그 캐치프라이즈를 USP라고 합니다. Unique Selling Proposition. 이 USP는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고객이 우리 상품을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특징, 장점, 경쟁력, 차별점 이런 부분이 바로 USP입니다. 한글로는 고유 판매 제한이라고 합니다. 고유 판매 제한. 그래서 고객한테 제한을 잘 가지고 우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 우리 제품이 가진 핵심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 그다음에 이점 혜택, 고객이 우리 제품을 샀을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배웠던 미래캠 코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좀 하셔야겠죠. 근데 USP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포장 문제라는 얘기예요.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포장이 될 수도 있고 배송이 될 수도 있고 스토리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찾으셔야 됩니다. USP. 근데 요즘에는 고객의 리뷰 이벤트를 많이 해가지고 왜냐면 경쟁력이 없어, 차별점도 없어요. 근데 고객의 선택이 많아, 리뷰를 너무 많이 달았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USP가 될 수가 있어. 평범한 제품인데 고객 리뷰가 많이 달리면은 이게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마트스토어에 가는 가다 상품을 보게 되면 상품 설명이 아니라 고객의 평판 리뷰만 상위에 올린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차별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찾으셔야 돼요, USP.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이 우리 제품을 구매했을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격 경쟁은 이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기 보시면 소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구.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스토리를 소구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성적인 스토리가 잘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뭐 소설 보면은 재밌잖아요. 그런데 기승전결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상세 페이지도 흐름이 있습니다. 기승전결 흐름이 있어요. 내가 맨 위에 뭘 노출을 시킬까 이걸 체크를 잘 해야겠죠. 도입 부분을 잘 넣어야 내가 읽을지 말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중간에, 끝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시하게 되는 거는 첫 번째 맨 위하고 그다음에 중간 어필하는 거,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혜택적인 부분을 적용합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누가 생산자를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제가 사례를 지금 보여드릴 거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넛츠라는 책인데 고객이 우리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찔러주면은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보 사진, 그다음에 당신도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네, 이런 걸 이제 제안해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에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3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에서 이미 결과값을 보여줘야 돼. 여러분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장점, 차별점 이런 부분. 그러다가 제가 카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광고협회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 카피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을 좀 해드려요. 그래서 아주 독창적인 카피 문구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 뿔뿔차가 있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2번 선택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소비자 사면 간혹가다 이게 직진을 가야 되는데 이게 오른쪽하고 왼쪽을 휘어요. 그런데 이거를 잡아준다 그러면은 2번을 사겠죠, 꿀치를. 그리고 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1번을 많이 선택합니다. 왜냐면 온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설득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죠. 온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통 많은 판매자들이 시간을 안 넣어. 대부분. 그래서 시간이 들어감으로 해서 더 경쟁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카피문 같은 때 좀 신경 써주시고, 여기 겨울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껴안는 단어가 들어가서 또 매출이 올라왔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제 상대편이 시작하실 때 그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한 단어, 근데 이것도 특허가 있기 때문에 특허가 없는 걸 써야겠죠. 그러니까 출처, 어디 출처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제 전문가, 지금 돌아가신 분들 옛날에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찾아야겠죠. 제품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 경쟁력. 그리고 불만족시 100% 환불. 이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돼요. 조금만 불만이 나오면은 이제 그게 다 환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 지금 여기도 이제 3대째 내려온 된장, 아까 제가 판매했던 그 곳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 된장이 좋아요 설명한 게 아니라 3대째 어떻게 그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그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영농전통식품이라고 해서 이제 청도 만들고 뭐 하여튼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곳인데, 여기도 스토리텔링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사장님이 연구해가지고 만든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제가 써도 됩니까 해서 지금 가져온 건데 아주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과일을 판매했을 때 항상 사람들이 노출이 됐군요. 특히 이제 어린이가 맛있어요. 항상 어린이를 노출시킵니다. 이 어린이가 먹어도 괜찮습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생산 과정. 그 다음에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용어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에너지 1등급 하면 몰라요. 그런데 전기요금 1,000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대용량 2만 A 하면은 얼마까지 충전할지 몰라. 그런데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비자 업무에 맞게끔 적용해줘야 더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브릭스도 몰라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 각설탕 몇 개를 녹인 상태입니다 하면은 더 설득적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전에 배우셨다.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셔가지고 단어를 줄이고 해서 핵심적인 것만 노출시켜주면 돼요. 근데 실제로 논문에도 나오고 실제 현업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5개 이상이 넘어가면 집중도가 쭉 떨어진대요. 최소 3개에서 5개로 압축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바로 고려 대상입니다. 전문용 고려 대상입니다. 5페이지 다 짧게 그래도 편리해요. 그거는 이제 고객이 결정하는 거죠. 줄여야 된다고 하나요? 많이 줄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5개 이상 설명 안 해요. 이게 실제 디자인된 겁니다. 5개까지. 줄이고 다 줄이고. 예. 이것도 4개로, 이것도 3개. 실제로 다 디자인을 적용된 거예요. 5개. 자, 5개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줄이고 해서 5개로 이내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엔 이벤트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판매했을 때는 보통 고객한테 뭐 저희 떨어진 수익을 좀 고려해야겠지만 1,000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고객의 심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고객이 가고 싶은 걸 중요한 거 다 어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안 사면 당신은 이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득적으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 더 저렴한 겁니다보다 만 원 손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더 설득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손실 혜택 편향이라고 해서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근데 이런 건 AI가 안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 문구를 작성할 때 그 지역, 연령 이런 거에서 고려해가지고 고객이 내가 파는 상품 고객이 당신에게 맞는 상품입니다.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비슷한 용어예요.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인증제, 인증 받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업종에 관련된 인증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배송 과정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동영상이 필수입니다. 동영상 필수. 그래서 한 연구기관에서 분석을 했는데 동영상 1분 했을 때 그 웹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효과했습니까? 그래서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못 맞췄어요. 그만큼 동영상 1분짜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 만든다고 하시면 동영상을 넣어주세요. 요즘에는 1분도 길다고 생각해가지고 최소한 43초까지 만들면 재미없어도 본대요. 최소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 재미없다. 그럼 30초 이내로 만드시고 좀 흥미있고 재미있고 그러면 1분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고객 후기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심리학에서 이제 3회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를 아주 잘 만들었어. 그런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아무 구매가 안 일어나. 그러면 리뷰가 없어서 그런 거야. 최종 구매 결정할 때 리뷰만 한 게 없어. 최소한 3개 이상이 달려야 돼.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3회를 검색하시면 사람이 한 명 지나갔을 때 행동을 걸었을 때 저게 뭐지? 산에? 나 아무도 관심 없어요. 2명까지. 3명이서 하늘에 저 보였잖아요. 산에 지나가 다 쳐다봐요. 그게 바로 3회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세 페이지 잘 만든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어떤 평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지인, 친구, 가족을 어떻게 대동하셔서라도 리뷰를 3개 이상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 중심이다. 듣는 게 중심이다. 먹는 게 중심이다 그러면 그에 맞게끔 스토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컬러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아까 주신 거 있죠? 지금? 네,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실 때 우리 제품을 좀 두각시키실 때 보색 테이블을 찍으셔야 돼요. 빨간색이다 그러면 청록, 노랑이다 그러면 남색. 그러면 제품이 더 두드러지게 또 노출이 됩니다. 이게 사진 찍는 기술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과도 보색 테이블 찍었을 때 더 먹고 싶고, 여러분들 반지 악세사리 가면 거기 노란색이 됩니다. 보색 대기로 하면 눈에 더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진 찍으실 때 그냥 제품만 찍지 마시고 좀 잘 활용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배우셨던 이제 챗GPT 다 배우셨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상세 페이지 콘텐츠를 만들 때 항상 이런 질문합니다. 300글자 이내로 줄여줘. 느낀 점을 강조해서 다시 작성해줘. 글의 마지막에 2문장 더 추가해줘.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을 연이어서 하면서 좀 전문성 있게 그 콘텐츠를 만듭니다. 원래 이걸 한번 해보시면 한 번씩 해보면 여러분들 좋은데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술어 보통 한다, 된다 이렇게 쓰는데 서술어로 해줘 그러면 뭐 합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품질을 피드백을 높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다 질문해보세요. 챗GPT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배우셨죠? 네. 그래서 질문을 좀 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저는 이제 질문할 때 이 4가지를 참고해서 해요. 보통 코아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배경을 넣거나 뭐 분량 그리고 300글자 이내 그리고 참고 데이터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에서 잘 판매가 되고 있는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놓고요. 이건 예시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이제 답을 이제 프롬프트를 잘 넣는 건데 이제 근거제로 함께 질문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조 바꾸는 거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스마트 스토어 관련해서 보통 이렇게 보통 평균이 이렇더라고요. 보통 나오는 결과값이. 그래서 보통 6가원짜리 질문을 많이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 그래서 질문하실 때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어 이걸 이해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은 실력 질문했을 때. 근데 제가 의도했던 콘텐츠는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대 여성이 여름 시즌에 동안을 여행 떠나기 위해 구매하고자 하는 수용과 상세 페이지 목차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 다른 버전을 해도 비슷해요. 거의 대부분 평균으로 평균값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해서 제품 개요, 디자인 스타일 해가지고 질문을 다시 해서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프롬프트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결과값을 더 이제 풍성하게 만들어야겠죠.